10월 달에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찐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있는 해, 반감기 있는 해 10월에 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는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좀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추석 아침이죠. 9월 17일 오전 7시 49분입니다. 지난번에 방송할 때 한 요쯤 됐던 것 같아요. 6만 달러 넘었을 때쯤 제가 방송을 했었고, 잠깐 조정이 좀 있다가 금리 인하 앞두고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382 지점이죠. 한 57,000달러 정도, 여기까지는 조정이 올 것 같다. 그럼 여기는 좀 되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방송이 마무리됐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왔죠. 네,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게 되면 뭐 제 말이 틀리게 되는 거고, 요 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점인데, 이 점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한 다음에는 조정이 있거든요. 조정이 상승장일 때는 주로 이렇게 38이나 0.5 지점까지 와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38이나 0.5 지점에서 반등이 잘 나와요. 보통은 그러니까 0.5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불리시할 때는 이제 382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딱 반등을 받을 수 있는, 지지받는 자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가 많아요. 보시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네, 이쪽까지 봐도 뭐 지지선과 저항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기에 되게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382 지점 그리고 매물대로 봤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다이버전스를 많이 찾잖아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시면은 저점이 낮아졌죠.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이렇게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점은 꽤 많이 낮아졌는데 RSI는 꽤 많이 올라왔죠. 네,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세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로 저는 여기쯤이 되게 뭐 상승이 일어나기에 되게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왔죠. 그래서 뭐 저는 조금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근데 뭐 그러고 재차 하락할 수도 있죠. 네, 올라갈 수도 있고, 재차 하락하면 뭐 제 뷰가 틀린 거고, 그럼 뭐 짧게, 아주 짧게 뭐 손절하면 되니까. 근데 올라가면은 되게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근거. 처음에는 382 지점,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382 지점에 있고, 두 번째는 매물대가 많은 자리다. 세 번째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는 요런 자리죠. 그래서 57,493달러, 여기가 되게 저는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뭐 살짝 올랐죠. 뭐 트레이딩을 제가 리딩방도 아니고, 제가 이때 뭐 지금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거 아니니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락했다고 저 원망하지 마시고, 하락을 혹시나 하면 짧게 손절을 저는 하려고 들어갔어요.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금리 인하가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변동성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기준으로 19일 오전 3시거든요. 요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휘둘릴 것 같아요. 크게 빠질 수도 있고 크게 오를 수도 있고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여기까지 꽤 많이 올랐죠. 그 다음 조정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게 좀 오름폭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한 65K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오르면 한 70K 거품이 끼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한 번에 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FOMC 회의 같은 거는 좀 큰 이슈잖아요. 네, 상당히 큰 이슈니까 큰 폭의 움직임을 분명히 나타내긴 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갑자기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좀 우려되는 지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 점이 최적의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는 포지션 들어가기에 더 좋은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가 되게 좋은 자리였네요. 지금 봐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끼진 않았지만 여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더 깨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하락으로 가도 여기를 또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52K거든요. 네, 여기가 49K이고 점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삼각수렴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A, B, C, D 하고 2판은 좀 짧게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승. 이게 네 번째 근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상승이 나올 걸로 기대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려면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으로 돌파하면 진입하고 다시 꼬꾸라지면은 여기서 손절하고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그럼 올라가면 꽤 많이 벌 수 있고 하락하면은 아주 짧게 손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이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지켜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트레이딩은 되게 많은 시간 투자와 스트레스를 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나? 어찌됐든 지금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뭐 저는 일부 매수를 하긴 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자리가 좀 저항이 세게 걸릴 것 같아요. 여기가 한 6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9월 19일 새벽 3시가 되기 좀 직전에 무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3시에도 물론 무빙이 되게 크게 나올 것 같고 그때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거의 뭐 한 6만까지, 6만 5천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6만까지는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쯤 더 상승해서 한 7만 근처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그대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9월 달에 7만 달러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은 되죠. 그런데 더 높은 가능성으로 한 6만 5천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뭐 조정받고 7만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되면은 좀 큰 폭의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건 없거든요.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호재가 실현되면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찐 상승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있는 해, 반감기 있는 해 10월에 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2012년은 뭐 옛날 너무 초창기라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16년, 20년 뭐 다 그랬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2012년은 너무 옛날이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때는 네, 좀 하락이 있었네요. 네, 이때는 하락이 있었고 2016년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 반감기 있는 해의 10월달 이때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9월달엔 대체로 안 좋고 뭐 아주 작은 상승이긴 하지만 이때 10월달이거든요. 2016년 10월 한 14% 정도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럼 퍼센트 나오거든요. 14% 정도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2020년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보시면은 10월 달에 28%꽤 많이 올랐죠. 28%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12월 계속해서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반감기 있는 해에 4분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네, 이런 거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9월 달도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4분기를 진짜 앞두고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 안 좋았죠. 하지만 이 뒤로는 10월 달도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11월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12월도 상승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한 2024년 4분기에는 좀 불리시하게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또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은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좀 상승 다이버전스가 15분봉으로 봐도 좀 예쁘게 껴 있어요. 보시면 가격은 저점은 낮아졌죠. 그리고 RSI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저는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좀 오르고 있어서 58,000달러 좀 넘어갔는데 하루 이틀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9월 19일 네, 오전 3시에는 변동성이 생기면서 한 적어도 한 65,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본인의 판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트레이딩하는 뭐 제 스타일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을 뭐 리딩 해드리고 뭐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만 달러 정도는 네, 충분히 가능하고 6만 5천 네, 단기에 이게 8월 26일이었네요. 네, 벌써 이게 20일이나 됐네요. 3주 전이었네요. 네, 요 가격이 되게 지금 뭐 저항이 좀 세게 걸릴 것 같아요. 이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어요. 여기 과매수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에서 고점은 높아지고 여기 보시면은 1시간봉으로 봐도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고점은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이긴 하지만 높아졌어요. 하지만 RSI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요게 하락 시그널이거든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 하락 다이버전스 걸린 다음에 이때 제가 숏을 들어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숏 들어가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네, 그냥 안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네, 엄청나게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네, 저도 이게 나오면 왜 떨어지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과거 차트들을 돌려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1시간 봉으로 꽤나 세게 걸려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죠. 저점은 낮아졌는데 이게 꽤 과매도 구간이 RSI가 꽤 많이 낮아졌죠. 1시간 봉으로 이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점이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으로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들어가는 스타일은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잖아요. 컨펌이 나야 되니까 컨펌 나자마자 바로 딱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컨펌 난 걸 확인하고 난 반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조금 다시 여기 깨진 않더라도 하락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점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점에서 들어간 다음에 요 저점보다 뭐 한 200달러 밑에 손절 라인을 걸어 두거든요.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손절하고, 그럼 손절 라인 진짜 짧죠. 뭐 요 정도니까 400달러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절 라인 짧게 가져가고, 그리고 수익은 한 여기 정도, 상방 매물대 한 여기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손실이 나면 이만큼 나고 수익이 나면 이만큼 나잖아요. 손익비가 상당히 좋죠. 저는 이런 지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왔고, 생각한 자리가 왔고, 제 근거들은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가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다고. 뭐, 근데 지켜봐야죠.
근데 분석이 근거가 많아도 예측대로 안 갈 때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은 그래서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그랬다, 뭐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반복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58%도 넘었거든요. 네, 이게 고점입니다. 올타임 하이까지는 아니고 올 시즌 하이입니다. 보시면 이건 2020년이니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에는 73%까지 엄청 높죠.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지난 불장 때는 이렇게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져요. 그 다음에 요때부터 이제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58%까지 넘어섰죠. 제 생각엔 한 60%가 넘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9월 19일 날 정말 좀 상승이 좀 세게 나오면 다른 거는 미처 안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60%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유지해주면 한 65K에서 한 70K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가격이 좀 유지를 해주면 그때는 뭐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들도 상승이 뭐 한 차례 꽤 크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저는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숏에 베팅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오전 3시가 새벽 3시가 되게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9월 17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고요. 요거 직전이나 직후에는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좀 천천히 또 다시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전부 다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는 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좀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불장이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3, 4월 달에는 했었거든요. 이제 빨리 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길어지면서 느끼게 됐죠. 벌써 이때가 3월 14일이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거든요. 6개월이 넘는 조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 타이밍에 상승이 나와서 지금 가격이 2배가 된다고 해도 크게 오버슈팅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조정이 너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